어떡하나 하고 고민하고 있을 때 ADI라는 회사, 네. 호주의 오스트레일리안 디펜스 인더스트리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 그때 ADI가 벨기움 기술, 벨기움의 생산 기관 단청이 있어요. 그저 항공기에서 전투 그 따르들이 내릴 때 여기 차고 내리는 기관, 그러니까 짧은 기관 소총단, 그거를 벨기움산에 그걸 호주에서 생산을 ADI가 하는데 이거를 한국에다가 좀 네가 좀 수출해 줄 수 없겠느냐 하는 부탁을 받았어. 이게 제가 방산업에 발을 디디게 된 동기가 된 거예요. 알아보겠다고. 그래서 나는 그때는 뭐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고 하니까 뭐 먹고 살기 위해서도 붙었죠. 근데 한국에 막 연락해 봤더니 한국에서 한동안만 되는 척 하더니 안 된 거야. 그래서 안 됐어요. 그때 98년도에 와가지고 M113 장갑차 업그레이딩 프로젝트가 나오는데 그 프로젝트를 핸들링 하는 회사가 ADI야. 그러니까 ADI가 나한테 연락이 온 거죠. 또 연락이 온 거네. 이런 프로젝트가 있는데 네가 좀 해볼 수 있겠냐? 그래서 이제 알아보겠다 했더니 이제 그때는 그게 대우중공업에서 하고 있는 우리 아들 리차드가 이제 이어 10 됐을 때 이제 대학 갈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때 말레이시아에 있을 때 그 인터내셔널 스쿨에 다녔어요. 그 인터내셔널 스쿨은 영어로 하니까 다니는데 말레이시아에는 대학교는 영어를 하는 대학이 없어요. 전부 말레이어로만 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영어를 하려면 어떡하나 해서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안 되겠다. 영국으로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러면 아예 학교부터 이제 영국으로 옮겨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런던으로 갔어요. 입학 저걸 다 수속을 밟고 왔어. 온 다음 날인데 이제 마침 이제 그 내 회사 주인 사장 이제 집에서 그때가 무슨 연말 파티 비슷한 큰 파티가 열렸는데 거기에 이제 뭐 우리 컨설팅 엔지니어들이라든가 또 호주 대사관 직원, 뭐 참사관이나 영사들도 왔는데 또 마치 같이 서로 아니까 앉다 보니까 대사관 팀들하고 같은 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그래서 같이 술 한잔 하면서 먹다가 보니까 이제 내가 영국 갔다 왔다는 얘기가 나니까 영국은 왜 갔다 왔냐 그래서 내 아들 얘기를 했지만 학교 때 그래서 그 옆에 있던 참사관이 에이, 그 왜 영국에다 보내? 반동 거야. 에이, 영국에. 야, 호주로 보내. 호주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에이, 그때는 나도 반 농담 삼아 에이, 내 호주 그 와이트 폴리시 그거 싫어서 안 보내. 그런데 너무 와이트 폴리시. 우린 지금 아니라고 만 진짜 멀티컬처럴 폴리시거든요. 너무 와이트 폴리시. 에이, 안 믿어야 돼. 그때 옆에 있던 친구도 아니야, 정말이라고 없다고 말을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야, 너 같은 아이 우리 호주에서 참 원한다 그래. 그래서 내가 Are you sure? 그랬더니 sure 그러더라. 그렇게 농담으로 그날 전에 끝났는데 그러고 난 한 2, 3일 후에 그 전화가 왔어. 너 정말 그 공부 그런 거 그거 진실이냐? 그래서 그래, I'm looking 하고 있다 그랬더니 야, 정말 호주 괜찮아. 호주로 보내라 그러더라.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한 번 또 무슨 모임 만난 자리 있는데 호주는 조금 너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 지금. 너 같은 사람이 호주는 참 필요하니까 너 원하면 해라. 그 말이 내가 좀 솔깃했지. 그리고 그때 내가 일하고 있는 그 중국계 회사 사장도 이제 자기도 호주가 인터레스트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회사 사장, 그것도 다른 세 가족을 저 영주권 저 신청서를 써내라고 용지를 가져왔더라고. 그래서 써보냈더니 한 3개월인가 지났는데 너 영주권 나왔다고 그러고.
우리 아들은 이제 니응턴 칼리지다 입학시키고 좋은데네, 집 장만해서 이제 저 사람 애들 보라고 놔두고 나는 다시 말레이시아를 갔지. 말레이시아 가서 한 1년 나는 더 일을 거기서 일을 하는데 그때 왜 못 나오게 됐냐면은 내가 거기서 일하면서 현대건설을 도와서 2개 프로젝트를 수주를 했어요. 첫 번째가 트렌가누라고 지역 이름이 트렌가누야. 그게 저기 말레이시아에 말레이시아 트렌가누 그 동쪽으로 있는데 거기에 댐 프로젝트, 트렌가누 댐 프로젝트를 따서 현대건설이 맡아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프로젝트는 피냉 브리지라고 있어요. 말레이시아의 북쪽에 올라가면 피냉이라는 아일랜드가 있어요. 그 바다를 건너서 육지와 아일랜드를 연결하는 긴 브릿지가 거기서 그걸 현대건설이 받았죠. 그게 바로 그게 지금 이명박 씨가 현대건설 사장할 무렵이야. 그래서 그거를 수주하고 내가 그 트렌가누 댐 프로젝트의 일부 공사를 하청을 맡아서 하고 있을 때니까 내가 올 수가 없잖아. 근데 한 1년 가까이 되니까 도저히 못 살겠더라고, 떨어져서.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내 프로젝트를 하청업자들한테 주고 그때 이제 호주로 왔는데 그때부터 이 고생이 시작이 됩니다. 제가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된 건 하나도 없잖아요. M113 장갑차 업그레이드 프로젝트에 이제 대우 중공업에서 생산하는 K200 장갑차를 이제 소개를 해서 약 5년간 이제 경쟁을 해서 우리가 이제 최종 선정이 돼서 계약을 바로 앞두고 축하 파티까지 다 한 형편에 이제 대우가 무너지면서 록데일의 고층 아파트 건설 프로젝트하고 이 K200 장갑차 프로젝트가 동시에 두 개가 다 날아가 버린 거죠. 그렇게 해서 또 고민에 빠져 있을 때 155mm 탄약 공급 프로젝트가 나와서 거기에 이제 우리가 한화 풍산을 연결시켜서 이제 입찰에 들어가서 이제 첫 계약을 하게 돼요. 탄약이니까. 그때 미화로 1,500만 불 정도의 프로젝트를 성공시켰는데 그 후로 양은 소량이지만 지금까지 계속해서 탄약 공급은 풍산이 계속해서 해오고 있고 제가 그 에이전트로 지금까지 계속 역할을 하고 있어요. 호주하고 하는 계약은 프로젝트 바이 프로젝트예요. 탄도 한 번 했다고 해서 컨티뉴 되는 게 아니고 매번 새로 해야 돼요. 새로 맺어야 돼요. 근데 그게 더 나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는 호주 국방부가 한국의 생산품과 저걸 아니까 이제 그동안에는 쭉 필요할 때마다 이제 그 요청이 오지. 그러면 이제 풍산에서 거기에 대한 프라이스를 주면은 저기서 오더가 나오면은 이제 공급을 하고 이런 식으로 쭉 해왔는데 호주도 지금 로컬 인더스트리 그 성장 정책에 의해서 가능한 호주 자체 생산으로 가려고 지금 해왔고 또 많이 발전해서 지금은 한국에서 공급하는 수량이 많이 이제 줄어들었어요. 줄어들고 이제 그렇게 오던 도중에 2003년에 랜드 17 자주포 사업이 시작되네요. 랜드 17. 그 랜드 17 사업, 그게 이제 자주포 사업이에요. 그 자주포 사업은 그때 자주포는 삼성 거예요. 삼성 테크윈. 삼성 중에서 삼성 테크윈이라고 하는 회사가 그걸 주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12년까지 계속해서 해오고 우리가 결국 독일을 물리치고 우선 선정 가서 이제 그 다음 계약을 이제 기다리는데 없애버린 거죠. 프로젝트. 진짜. 그래서 거기서 이제 랜 17 프로젝트. 그러니까 그 랜 17 프로젝트라는 자체가 아예 없어져 버린 거죠.
그런 와중에 이제 유럽 시장이 일어나면서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유럽에서 우리 걸 하다 보니까 호주 국방부 측에서는 정부에 대한 불만이 커지는 거지. See? 우리가 한 게 맞았잖아. 지금 유럽이 다 서고 있잖아. 근데 말이야, 내 돈 때문에 우리 군이 쓰지도 못하게 하는 이런 이제 불만이 이제 군에서 많이 일어난 거지. 이제 그러고 나오던 중에 이제 스콧 모리슨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 전에 스콧 모리슨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2015년에 그때 토니 에봇이 수상 때예요. 네. 그때 제가 대우조선 에이전트로 서플라이십 군수함 군사. 두 척을 호주에 공급하는 걸로 약속을 받았어. 그래서 그때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때 토니 에봇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서로 악수까지 하고 이렇게 했는데 말컴 텀블이 정권을 잡더니 그냥 그거를 날려버렸군요. 없애고 빼가지고 스페인에 줘버렸어. 호주가 이제 육군이 가지고 있는 장비가 보병용으로는 장갑차고 탱크잖아요. 네. 이 탱크는 우리나라에서는 현대 로템이 만들어요. 현대 로템. 그러나 현대 로템 또 에이전트로 2018년에 K2 탱크. 근데 우리나라는 미국하고 기술적으로 연대는 안 돼 있고 독자적으로 창출하는 기술이지만은 그 기본적인 저거는 미국 시스템하고 맞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K2 탱크는 지금 현재 미국의 M2 탱크하고 거의 같은 레벨의 종류의 탱크인 거죠. 그래서 호주가 가지고 있는 현재 탱크는 M1 탱크예요. 그거는 구형 탱크지. 미국 거예요. 그 미국 탱크를 지금 M2 탱크로 업그레이드가 하는 프로젝트를, 그것이 랜드 907, 랜드 907이라는 프로젝트인데 그 프로젝트에 제가 현대 롯데의 K2 탱크를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저의 주장은 무엇 때문에 업그레이드가 가느냐. 그 돈이면은 K2 탱크 새 걸로 해라. 그리고 또 장점은 뭐냐. 지금 자주포, 장갑차, 우리 K2 탱크 파워팩이 똑같은 파워팩이다. 파워팩이라는 거는 엔진이. 엔진 모든 그 파워 시스템이 똑같은 파워 시스템의 그런 공통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아예 K2 탱크를 우리 저 진롱에서 같이 다 만드는 걸 하자 해서 내가 현대 롯데문을 했는데 이제 이거는 성공을 못했어요. 그 이유는 미국과 호주의 관계 때도 있고 해서 지금 좀 1차적으로 지금 50대인가를 업그레이드 프로젝트가 지금 진행돼 가고 있는데 내 희망은 앞으로 진롱에서 이제 직접 생산이 이제 자주포 장갑차 생산이 시작이고 그것이 이제 로컬 업체들이 같이 협조하는 형태가 현실적으로 일어나게 그럴 때가 되면은 우리 탱크도 같이 좀 하자 하고 하려고 하는 게 지금 저희 플래닝이고 그냥 가고 있는데 근데 일단은 그 907년 K2 탱크가 소개되어 있는 그런 상태지만 있고 그러고 가던 중에 이제 말컴 텀블 나가고 스콧 모리슨 이제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제 자주포 프로젝트에 대한 얘기가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랜드 8116라는 그 프로젝트에 이걸 삽입을 시켜서 이제 자주포 이제 계약을 하게 되는데 고맙게도 스콧 모리슨 정부에서 이건 다시 점검할 필요 없다. 과거에 이미 10년이라는 세월을 다 점검한 거니까 그냥 하나하고 네고시에이션에서 계약해라 하고 어명이 떨어진 거야. 그래서 그 문 대통령 왔을 때 그게 그래가지고 문 대통령이 왔을 때 그거를 이제 그것도 원래가 이제 멜번에서 하게 돼 있는데 또 뭐 갑자기 또 대사관을 통해서 대통령이 온다고 연기해 달라 그래서 연기해가지고 팔리번 하우스에서 그때 이제 사인을 하고 그게 이제 자주포 페이스 1 그러니까 랜드 A116 페이스 1 그 페이스 1이 자주포 30대
K10, 15대. 15대. 그러니까 총 45대가 페이스 1. 그 다음에 페이스 2는 그 다음에 이어서 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이번에 앤토니 정부가 들어와서 페이스 2로 캔슬해 버렸어. 지금 공식적으로 지금 사라진 상태야. 하지만 그건 언제가 다시 살아나올 거고. 그런 와중에서 이제 장갑차 사업 프로젝트가 나온 거지. 네. 왜냐면은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N113 장갑차 업그레이드 프로젝트를 해봤는데 이게 효과가 없으니까 새 걸로 하자는 이제 플랜이 나왔는데, 그때 이제 호주군에서는 이제 자기네가 요구의 장갑차를 만들어 줄 수 있겠느냐. 그 우리 한국 쪽에서는 no problem, 우리는 whatever.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나온 게 레드백이라는 이름도 우리가 지어줬어. 호주 유명한 그게 겉 이름이잖아요. 내가 너희 원래 우리는 K21인데 내가 너희들을 호주산으로 우리 적극 협조한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에서 이름도 레드백이라고 우리가 붙여가지고 이제 들어가게 된 거죠. 들어가서 이제 뭐 참 오랫동안 싸우고 해서 이번에 레드백이 우리 걸로 선정이 돼서 랜드 400이라고 그러는데 2018년에 공식적으로 시작이 됐어요. 2018년에. 하여튼 그래서 지금 됐는데 아마 최종적으로 이제 450대, 자저포 90대, 그 다음에 내가 넥스트 희망은 이제 이게 K2 탱크. K2 탱크.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문제는 아직 우리는 잠수함 기술은 아직 인정이 되지를 않고 있어요. 그렇지만 서플라이십이나 군수함은 언제든지 또 가능성이, 지금 스토리를 다 들어보셨지만은 유럽에 지금 이번에 막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걸 통해서 많이 우리 한국 방산업이 이제 세계적으로 알려지는 계기가 됐는데, 따지고 보면 얘기 들어봤지만 그 씨앗이 호주에서 뿌려졌다는. 그렇죠, 맞아요. 여기서 그 일찍이 18년대 아무거나 그때부터 우리는 고생하고 성공은 못했지만은 그 씨앗이 뿌려져서 오늘날 이런다니까 그런 점에서는 제가 좀 보람을 느끼고. 모든 공은 하나. 호주의 요구에 의해서 시작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문제는 이런 거예요. 육군이 소요가 나오면은 그것 자체를, 이 프로젝트를 해도 좋다는 자체를 이제 국방부 플래닝 안에 일단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돼서 그러면 이제 집행을 하라 하는 NSC의 어프로브가 나오면 그때 입찰 공고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입찰 공고를 낼 때까지 이제 호주군에서 플래닝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있는 것이 어떻게 가야 되는가 하는 아이디어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 그때부터 하나나 라인메탈은 정보 제공을 하죠. 우리는 이런 거다. 그러면 그런 정보를 전부 수집해서 이제 호주군에서는 자기네들이 요구되는 플래닝을 만들어서 요러요러한 거를 만들어다오. 할 수 있겠냐 하고 내놓는 거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하나면 하나, 라인메탈을 봐서 이거는 되겠다, 이건 안 되겠다,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고치겠다, 이렇게 협상을 해 나가면서 이제 협상이 진전돼 가는 거죠. 그래, 그런 것이 어느 정도 돼서 탁 나오면 그 다음에 이제 공식적으로 정부에서 이제 프라이스 내라 하고 이제 시방 스펙이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그 스펙에 100% 컴플라이 하는 이제 리플라이를 해줘야지. 그때 이제 가격이 얼마고 뭐 얼마고 딱 나오면 그걸 놓고 이제 점검을 하고 기술적인 테스트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 모든 업무는 하나가 직접 하는 게 나 같은 에이전트가 들어갈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좌석에서 얘기가 나오는 사람들이 이제 질문을 한 거죠. 어떻게 해서 호주가 독일을 제치고 코리안 거를 픽업하게 됐느냐. 그러니까 그때 우리 리차드가 그동안에 긴 시간 동안
그 테스트하고 해서 나왔던 과정을 쭉 설명을 하니까 그걸 들은 그 사람들이 그런 정도의 치밀한 체킹 하에 코리안 것이 선택이 됐다 그러면은 우리도 심플하게 독일 걸 쓸 게 아니라 우리도 테스트를 하자. 공정하게 테스트를 해보자. 공개 석상을. 그래서 모든 세계가 보는 앞에서 공개 테스트를 했는데 거기서 우리 K9이 월등 우세하다는 이제 판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판정이 그렇게 나오니까 공개적으로 약속한 거니까 노르웨이 정부에서 우리는 그런 코리안 K9 쓰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 바로 옆에 있던 핀란드, 덴마크, 에스토니아 우리도 그럼 그걸 쓰겠다. 이렇게 된 거지. 한편 아까 그 얘기가 다 끝나서 중단했는데 폴란드는 그 전에 자주포 요구량이 나왔어. 근데 예산이 부족해서 새 걸 신장 장비는 살 형편이 못 돼서 우리 정부에다 대고 이제 그 하나에다 대고 세컨핸드 자주포를 좀 공급해 줄 수 있겠냐 이렇게 문의가 왔어요. 그때 우리 리차드가 생각하다가 아이디어를 냈어. 하나에서는 뭐 세컨핸드라는 게 없잖아. 새거 만드는 건데. 그래서 한국 군하고 디스커션 해가지고 한국 군이 쓰고 있는 장비를 폴란드에다가 팔고 하나에서 새 걸 만들어서 한국 군에 주는 걸로.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 그렇게 해가지고 세컨핸드를 폴란드에 보냈어. 근데 그 세컨핸드는 어떻게 돼? 화력 시스템이 한국 시스템이잖아. 예. 폴란드는 안 맞지. 폴란드 네토 시스템. 그래 그걸 가지고 가서 포탑 화력 시스템은 나토 시스템으로 개조하는 작업은 폴란드 스스로가 하는 거지. 폴란드.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는 와중에 지금 아까 얘기했던 노르웨이 이렇게 나오면서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그게 그렇게 가다 보니까 폴란드에서 개발한 나토식 화력 시스템을 그 유럽 그쪽 나라에 다 함께 적용이 되는 거지. 그렇죠. 공동체가 되어버리는. K2 탱크가 좀 이제 진출할 수 있는 거. 그거는 뭐 전혀 보장된 얘기는 아닙니다. 전혀 보장된 얘기하고 그런 플래닝이 지금 호주 군에 있는 것도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될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왜냐면은 지금 그 미국의 M2를 가지고 와서 업그레이드 하는 그 비용이 상당히 높아요. 거의 뭐 우리 K2 탱크 구입하는 비용이나 거의 맞먹는데 실무자들은 헌거 고쳐서 쓰는 것보다 새거 훨씬 낫지 않겠어요? 그러면 현대 로테면은 그 탱크뿐만 아니고 세 가지가 있어요. 탱크, 그 다음에 엔지니어링 비클이라고 군 공업용 그런 장비. 그 다음에 하나는 브리치. 도하작전 할 때 쓰는 그 브리치 있잖아요. 그 세 가지를 현대 롯데미 만들어요. 그 세 개를 다 제가 호주군에 소개를 지금 해놓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언제 뭐가 변화될지 모르지만은 언젠가는 그러한 요구가 나온다든가 아니면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업그레이드 프로젝트에 만족스럽지 못한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그런가 하면 한편 한화에서는 진롱 팩토리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기 시작하고 거기서 나온 생산품이 어떤 성능을 만족하게 만들었을 때 그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지 않겠냐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월이 오래 가다 보니까 제가 에이전트 역할을 대우, 두산, 삼성, 풍산,
한화, 네. 현대롯데, 대우조선 배우조선. 이런 에이전트 역할을 해왔죠.